식사에 있어서 먼저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예, 통상 6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식사 직후가 아닌 보통 식후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텀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 설탕이 과량 함유가 된 믹스 커피라든지 음료수, 밀가루 식품들 섭취를 좀 주의하자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고혈압이나 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짜지 않게 드시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좀 적절하게 섭취를 해 주심으로써 혈당이나 식후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중성지방 수치까지도 낮춰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지방과 같은 지방의 섭취를 줄이셔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절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술을 먹지 마라 라고 이제 절주 또는 금주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코올 허용량은 주 1에서 2회가량, 남성의 경우에는 주종에 관계없이 술 2잔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 1잔 이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또 외식을 할 경우에는 고열량이라든지 고나트륨 식사를 많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동생활 실천 습관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신체 각 기관과 기능을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거나 또는 증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생활습관 실천인데,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반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육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더불어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증가하고 체지방률 증가 같은 맥락으로 비만을 유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할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사망의 원인의 위험률을 25%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또 평균 여명이 증가하고 심장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운동 권장 지침으로는요, 주 3일 이상 유산소 운동, 주 2일 이상 근력 운동, 그리고 낙상 방지를 위한 균형 감각 운동이라든지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운동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든지 마무리 운동,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실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강난 간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5월달 그리고 8월달 2번에 걸쳐서 고혈압이랑 당뇨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 10월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보통 고지혈증이라는 용어가 되게 친숙하실 텐데, 그 질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병 설명에 앞서서 제가 아까 고지혈증 대신 어떤 용어를 썼었죠?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둘 다 혈액 내에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에서 온 말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의료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 용어로 좀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이상지질혈증과 고지혈증은 같은 표현이고 같은 질병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우리가 총 3가지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HDL, LDL, 중성지방, 그리고 이것들을 합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네, HDL은 다른 말로 고밀도 지질 단백질,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고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건데 제가 방금 뭐 고밀도 지질 단백질, 뭐 저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즉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HDL과 LDL은 우리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지질 단백질, 즉 지방과 단백질의 복합 성분을, 복합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 지방 덩어리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뭐 고밀도도 있고 저밀도도 있다. 밀도의 차이가 있나 보죠. 아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지질 단백질, 지방과 단백질의 복합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방 함량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면은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은 거에 따라서 뭐 밀도의 차이가 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HDL은 상대적으로 좀 단백질이 좀 함량이 높은 덩어리이고 반대로 좀 저밀도 지질 단백질은 지방 성분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나쁜 LDL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HDL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거 또는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상지질혈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우리 몸에 지방 성분이 있으면 위험해지나요? 큰일 나요? 아니죠. 지방, 즉 지질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좋은 성분입니다. 이 지질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세포, 즉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또 뭐 근육이라든지 근육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열을 내거나 하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재료로도 쓰이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의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지질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 지질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즘에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찾아보는 게 생각보다 꽤 쉬워요. 그만큼 이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이상지질혈증을 2015년도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국내에 30대 이상 성인 중에 저도 포함이 되네요. 절반 정도가 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남성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비슷하게 2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고 여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좀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고 특히 이 증가의 이제 피크 시기가 폐경 이후인 50대 이후에서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자면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약 2.78%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자료에서는 12.9%. 이때 거의 뭐 지금으로부터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이때 2003년도 거와 2013년도 거 10년 사이의 지표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 10년 동안에 약 5배 가까이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증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지질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한다라든지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뭐 체중 증가, 운동 부족, 연령, 술,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이때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는데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고혈압 환자에서도 당뇨만큼은 아니지만 이상지질혈증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특히 이 경우는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어요. 이상지질혈증이 그 종류에 따라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걸로는 당뇨라든지 고탄수화물 식사, 비만, 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나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폐쇄성 간 질환 그리고 신증후군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지질혈증이 우리가 좀 느껴지기에 특별한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고혈압 때도 그랬었고, 당뇨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증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그래서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좀 좁아지게 되거나 좁아지게 되다 못해 막혀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특히 이제 심뇌혈관 질환들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심뇌혈관 질환 전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들을 봤더니 남자에서는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순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 남성이라든지 여성 모두에게서 고혈압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이런 질병들이 심뇌혈관 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HDL 수치, LDL 수치, 중성지방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중성지방이 아닌 다른 검사들은 식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검사가 가능하시지만, 중성지방 같은 경우엔 좀 식사랑 크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검사 전날은 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고열량 식사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각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정상 수치의 기준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이 대부분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방치를 해둘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려는 실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질병 예방과 관리 그리고 다른 어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좀 비슷비슷하게 중복되게 작용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서도 역시나 이 식사라든지 운동요법 그리고 뭐 체중 조절,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생활습관 실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약물요법도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하고요. 먼저 식사습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지질혈증이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이 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제 기름진 음식, 즉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포화지방산이라든지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지방산 종류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수치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동맥경화성 심뇌혈관 질환 발생 확률을 높여주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오메가3라든지 6 그리고 식물성 기름,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수치를 높여줘요. 자, 그러면 다음은 각각에 해당되는 식품류들을 소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습관 역시 이상지질혈증을 관리를 하는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이 되는데요.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두 가지를 적절하게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고령이시고 신체 능력도 좀 떨어지시고 이미 또 심뇌혈관 질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좀 너무 무리한 운동들이 오히려 좀 이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랑 상담하에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뭐 적정 체중으로의 감량, 금연 역시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에는 그 콜레스테롤 측정기기가 있어서 가끔 이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고혈압 환자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혈압약 또는 뭐 이상지질혈증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 먹으면은 좀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 나 그냥 이거 안 먹고 생활습관 실천 관리만 해가지고 오늘부터 나 되게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할 테니까 약 안 먹으면 안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네, 이것만으로 사실 수치가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좀 극히 드문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약만 잘 먹으면 되냐? 생활습관 실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운동하기 나 너무 귀찮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이것 역시도 생활습관 조절이 잘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약을 굉장히 과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네, 좋은 방법들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라든지 뭐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어떤 약물 복용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시작을 했을 때 평생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상 수준으로 좀 조절이 되셔가지고 약물을 중단하는 케이스들도 저는 더러더러 보기는 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의사 상의 없이 임의로 약물을 중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약물을 중단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고 꾸준히 수치를 좀 확인을 하시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에 있어서 꼭 한 가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반드시 내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해서 이제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영향은 있어요. 식사요법을 통해서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거 외에도 간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LDL 콜레스테롤의 양이 실제로는 식사로 흡수되는 그 양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식사요법만으로 조절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간에서 합성된다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유전적으로 좀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또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뵀는데 이제 좀 전에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난 사실 별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안 먹는데 내가 왜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가지고 이 약을 먹어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먹는 것과 상관없이 간에서 합성되는 어느 일정 양의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가 나는 되게 높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탄수화물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일정량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를 했을 때 이게 우리 몸속에 이제 축적되어서 쌓이게 되는데, 그냥 탄수화물 형태로 쌓이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정제된 상태, 잘 깎아진 상태에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 중성지방으로 좀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당뇨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었던 것 같은데, 설탕이라든지 주스 같은 단순당 섭취라든지 아니면 밀가루, 쌀가루로 된 음식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습관 관리에서 언급이 되었었던 음주에 대한 내용 역시 중성지방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내에 중성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게 돼요. 실제로 내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근데 사실 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성지방 수치만 과도하게 올라가 있어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알코올 의존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불리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실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콜레스테롤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HDL이나 LDL, 중성지방과 같은 각각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혈당 검사처럼 손가락 끝에 이제 미세혈관 체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성지방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11월 달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